네, 이제는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첫인상을 잡으려면은 결국에는 인사부터 잘해야겠죠. 인사가 사람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인사의 용어는 사람 인자, 일사자를 사용합니다. 뭐 인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건데 사람에게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마땅히 섬기면서 할 일을 뜻한다. 한마디로 기본 예절이다 라는 것을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행해야 될 것들, 그거를 인사다. 인사는 인간관계의 첫 걸음이라고도 합니다. 쌤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보면은 쟤 뭐야, 뭔데 인사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지만 어느 분은 잘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고, 서비스맨의 인사는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의 표현이다.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고객에게 함으로써 저는 당신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수 자세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책에 없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수를 할 줄 알아야만 이제 그 다음 인사를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격증 책 내용에 있는 건데 쌤이 잠시 빼왔어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에는 남자가 왼손이 이렇게 위로, 여자 같은 경우에 여자는 이렇게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흉사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대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자는 그때는 오른손이 이렇게 위로, 여자는 왼손이 이렇게 위로 가게끔 바꿔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1년에 가끔씩 지내게 되는 그 제사 같은 경우에는요, 흉사라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길사라고 해서 좋은 징조라고는 어떻게든 표현을 하게 돼요. 왜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상들에게 덕을 얻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들을 여러분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길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흉사와는 다르게 우리가 평상시와 같게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엄지가 배꼽에 닿도록, 엄지가 이렇게 배꼽에 닿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엇갈려서 이렇게 깍지를 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자는 이런 식으로 껴주면은 우리가 공수 자세가 준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인사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인사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공수 자세를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인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이 학습지를 보면서 집에서 꼭 따라서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목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례? 목으로 하는 인사? 아닙니다. 이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자를 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눈목자를 사용을 해요. 한마디로 눈으로 하는 기본 예의다 라는 겁니다. 인사 중에 가장 가벼운 인사를 말하게 되면서 눈으로 예의를 표시하며 허리를 약간 굽히거나 가볍게 머리를 숙이는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격증 책에서는 이 목례를 하나 더 나누게 됩니다. 목례와 약례, 약식 예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서는 목례를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는 것, 가볍게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인사가 아니라 몇 번을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하는 것을 목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책에서 약례는 15도 정도의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NCS 책에서는 목례와 양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는 눈인사로, 가볍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눈인사로 남자는 차려 자세로 한다. 이것도 좀 자격증 책 내용하고는 달라요. 자격증에서는 모두 다 인사를 할 때 공수 자세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는 차렷 자세로 이렇게, 그쵸? 여자는 손을 모아서 한마디로 공수 자세를 취해가지고 하복부쯤에, 이거 결국에는 배꼽, 엄지손가락이 배꼽쯤 오게 해서 밝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이라는 게 미친 듯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옅은 미소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줘가지고 15도 정도를 굽혀서 인사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성분이 공수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15도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시선은 땅에서 2.5m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끝에서 2.5m 정도를 떨어진 곳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례에서는. 이것 또한 나중에 자격증 책을 같이 쌤하고 보면서 공부를 할게요. 여기서도 근데 차려 자세라고 했는데 쌤이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선 차려 자세라고 해놓고서 여기선 남자가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렷 자세보다는 남녀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쌤은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또한 공수 자세를 취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서 공수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도? 목례는 15도 정도를 숙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수행평가에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습할 내용이니까 꼭 실습을 하면서 부모님께 한번 양해를 구해서 이거 잘 되고 있는가? 라고 여쭤보도록 하세요. 다음, 양례를 배웠으면 보통례를 배우겠습니다. 이 보통례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인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인사를 배웠으면은 학교 오프라인 개학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 또는 교직원분들께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쌤이 보고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수업 내용을 잘 활용을 했으니까 그걸 마땅히 상점을 줘도 될 거예요. 그쵸? 잘 활용을 하고 쌤이 보는 앞에서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쌤들이 얘는 이 수업을 배우더니만 인사를 잘하네 라는 말이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통례를 배워볼게요. 일상생활 중에 어른이나 상사,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엔 학교에 있는 선생님, 교직원 선생님들 또는 집에서는 부모님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되겠죠. 내방격을 맞을 때 하는 인사로 상대방을 향하여 허리를 이번에 몇 도? 30도 이 정도, 그쵸? 이 정도를 구부려 준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시선이 발끝에서부터 2m 정도가 떨어지게끔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인사를 우리가 보통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로 남자는 양손을 바지 재봉선에 또 이래놓고서 바지 재봉선 이래놓고 사진에서는 또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진짜 언행불일치죠. 여기는 그러니까 쌤이 우선 이 내용을 토대로 가져가되 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다시 자격증 내용으로 좀 더 바꿔서 할게요. 그냥 남자 학생들도 그냥 공수 자세를 취하세요. 공수 자세로 인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인사,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많이 합니다. 고객이 처음 들어왔을 때 또는 선생님들을 아침에 처음 만나 뵀을 때 이럴 때 보통례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례다. 보통례는 허리를 30도 정도 구부리면서 시선은 발끝에서 2m 정도 떨어진 데를 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정중례. 딱 봐도 정중한 예의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가 형성이 될 것 같네요. 그쵸? 여기 이 여성분은 뭐 그냥 30도 대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쵸? 어쨌든 간에 감사나 사죄의 마음,
감사하면은 하거나 또는 죄송했을 때 하는 인사를 우리는 정중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허리를 몇 도? 45도 정도를 구부리게 되고요. 이 45도를 구부리게 되면 보는 시선이 발끝에서 1.5m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자격증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인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중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정중한 표현이므로 가벼운 표정이나 입을 벌리고 웃는 행동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례까지는 밝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옅은 미소를 지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은 이게 죄송한 게 맞나? 뭐 죄송한 인사가 맞아? 이런 식으로 잘못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중례를 할 때는 표정을 어느 정도는 이제 정중하게, 그러니까 딱 무표정에서 약간 표정을 옅은 미소, 가장 정중하게 해가지고 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사할 때는 미소가 어느 정도 띄어지면 될 거고요. 당연히 사죄할 때는 밝은 미소가 있으면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정중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잘못된 인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보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인사. 네.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는 학생들 있어요. 하다가 쌤한테 걸리면 죽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고개만 끄덕이는 거. 뭐 친구들 사이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작이 없이 말로만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이런 학생들 있죠.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이래요.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하는 인사.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잘못된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을 맨 처음에 바라보고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인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인사, 이거는 쌤이 뭐라고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딱 보기에도 형식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제대로 인사를 했는데요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인사를 할 때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예절이니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 이것도 나중에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쌤이 알려주겠지만 윗사람보다 위에서 인사를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내려가가지고 인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시선이 결국엔 땅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윗사람을 보게 되죠. 그건 잘못된 인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뛰어가면서 하는 인사 막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예절이니까 뛰어가더라도 잠시 멈춰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무표정한 인사, 정중례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보통례까지는 우리가 뭐였어요? 그쵸? 옅은 밝은 미소를 지녀서 인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분명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는 인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사를 할 때 항상 말하지만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사. 이러면 누가 얘 뭐야? 그냥 지나가다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지나가다 그래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안 받아줬다라는 게 아니라 말을 어물어물하지 말고 똑바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선생님, 정확히 말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선생님들 또한 당연히 바라보고 인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면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바쁘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말을 통해 가지고 인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배웠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기 때문에 인사, 그리고 첫 인상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인사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잘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책에서는 분석하기라는 걸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습형 수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쌤이 나눠준 이 학습지에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보면서 다양하게 이거를 적용해줘야 되고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쌤이 수행평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매장 판매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용의 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춰서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추면은 수행평가 점수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매장 판매 수업은 결국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수행평가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행평가에 맞추지 않으면은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매뉴얼에 따라서 영의 복장 정돈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성의 용의 복장 예절 매뉴얼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쌤도 이제 이 실습형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정장을 입고 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거예요. 왜냐? 날씨가 벌써 후덥지근하네요. 그쵸? 최대한 입고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교복으로 대체해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학생 같은 경우 머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잔머리가 나지 않게 단정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갈 때 여학생들 이렇게 다 뒤로 이렇게 머리 묶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행평가 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묶어줘야 돼요. 만약 그냥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앞머리가 있게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 앞머리는 눈썹 위로 눈을 가리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요. 눈에 띄는 머리는 하지 않고 액세서리는 피하도록 합니다.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머리띠, 머리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염색은 안 된다. 우리 학교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상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다리미질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의복장의 가장 기본은 옷의 청결 상태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수행평가 보는 날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가니까 용의복장을 깔끔하게 해서 다리미질까지 해서 꼭 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먼지나 얼룩은 묻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명찰 내용,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 명찰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한 위치에 잘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다 해보도록 하세요.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다리미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커트, 여러분들은 치마죠? 여학생들은 치마인데 그것도 규정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무릎이죠? 무릎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딱 하고 그 위면은 그냥 감점이에요. 쌤은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먼지나 얼룩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화장, 립스틱 색깔은 짙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우리 학교는 눈썹만 허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립스틱 허용 안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실습을 해야 되니까 립스틱을 조금 연분홍색 이런 식으로 해서 입술색과 조금 비슷한 색으로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세요. 우선 어쨌든 이건 실습하기니까 수행평가는 아니니까 그거는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화장이 번지거나 얼룩이 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여학생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향수를 지나치게 뿌리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뿌리지 않는데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땐 뿌려야 됩니다. 옷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향을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톱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한다.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요, 1mm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더 뜨는 방향 있죠? 거기가 1mm를 넘어가지 않게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 맞춰서 깎아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매니큐어가 화려하지 않게 한다. 매니큐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실습할 때 웬만하면 없애도록 합니다. 손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손 항상 특히 지금 시기에는 더 중요하죠. 항상 관리하도록 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반지는 삼간다. 그냥 반지, 결혼 반지 아니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또한 전부 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킹 같은 경우에 무늬가 있는 스타킹을 신지 않는다. 아, 전 헬로키티가 좋아요 해가지고 헬로키티 있는 스타킹 막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거는 검정 스타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검정 스타킹으로 좀 해주도록 하고 늘어나거나 올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쌤이 스타킹을 착용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스타킹 깔끔한 것 처음 착용하는 걸로 웬만하면 하세요. 그리고 치마 유니폼에는 양말 착용 금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참고를 해서 한번 실습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쌤의 소리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눈에 띄는 액세서리 착용하지 않는다. 그냥 웬만하면 액세서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학생들 귀걸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눈에 띄는 거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두, 깨끗이 손질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구두에서 광이 나야겠죠. 막 지저분한 구두, 막 광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구두 이런 것들은 다 감점 요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취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뭐 슬리퍼 신고 하겠죠. 어쩔 수 없이 학교 내니까. 그리고 색상 모양은 적당한지 확인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통굽 막 20cm, 10cm 막 이런 게 아니라 굽이 막 딱 적당히 있는 것들 한 5cm 뭐 이런 것들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막 레이스 달려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 웬만하면 피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남성 같은 경우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정장 대신 교복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머리 손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장 깔끔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이렇게 올백, 리젠트 머리라고 하죠. 대부분 남학생 같은 경우 리젠트 형식의 올백 머리가 가장 깔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얼굴의 전체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긴 어렵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머리 하기는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어느 정도 약간 가르마를 타거나 머리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머리 손질을 깔끔하게 해서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행평가에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듬이 보이거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장 판매 수업이 있는 날 하루 빼고 다 있어요. 그럴 때 전부 다 항상 아침에 씻고 샤워든 세수든 머리든 다 감고 냄새하지 않게 하고 오세요. 매장 판매는 청결의 기본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앞머리나 구렛나루가 길지 않게 한다. 요즘은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울프컷이라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구렛나루 많이 기르고 이런 머리에 잘 하진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투블럭 이런 식의 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맞춰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젤이나 왁스 스프레이로 단정하게 손질을 해준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단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까 리젠트처럼 해주려면 왁스 발라서 이렇게 올려주고 머리도 이런 식으로 가르마 타려면은 왁스 스프레이가 필요하죠. 수행평가 볼 때는 쌤이 지정된 머리 스타일로 맞춰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수염을 단정하게 깎는다. 당연히 기본은 청결입니다. 수염 청결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쌤도 맨날 수염 깎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매장 판매 수업에서 수행을 할 때는 청결하게 수염 깎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림질이 잘 되어 있는지 있는 상의를 입도록 합니다. 여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얼룩이나 먼지가 묻으면 안 되고요. 명찰 내용은 위치를 잘 확용해서 확인해 가지고 착용. 그리고 정장의 경우 어울리는 셔츠를 갖고 있는데 갇혀 있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학교 교복이기 때문에 그 흰색 와이셔츠로 갑니다. 그리고 목둘레는 약간 손가락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남게 해주고요.
그리고 소매 길이도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손등까지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에도 다림질, 그 다음에 얼룩. 여학생들은 넥타이가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넥타이가 필수 착용 품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벨트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나요? 벨트가 있는데 여기까지 살짝 끝에 걸치도록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학교 교복 넥타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매는 넥타이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쌤이 그냥 딱 넥타이를 위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착용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항상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말. 여학생은 아까 양말보다는 스타킹이었죠. 남학생은 색상이 화려하지 않은 양말을 신도록 합니다. 검정색이 무난합니다, 여러분. 흰색도 괜찮지 않을까요? 흰색 신는 친구도 많는데 정장에 흰색 신으면은 이상해요. 검정색으로 조금 어두운 색 계열로 신어줘야만 어울린다라는 거고요. 양말이 청결한지. 왜냐, 흰색을 신었을 때는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더러워 보여. 하지만 검정색은 티도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어두운 계열 양말로 신도록 하세요. 액세서리, 눈에 띄는 액세서리 착용하지 않는다. 남학생, 액세서리 웬만하면 착용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는 깔끔하고 호감이 가도록, 한마디로 청결하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지켜주면은 호감형 얼굴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남학생, 여학생들의 이 기본 용의 복장 지금부터 바로 맞춰서 입어보도록 하세요. 실습형 수업이니까 실습을 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내용도 실습을 다 했다면 넘어가도록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객맞이 인사 실습입니다. 한번 볼게요. 대기 자세. 우리가 고객이 오기 전까지 대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남자 왼손이 위로, 여자 오른손이 위로, 공수 자세 아까 배웠던 거죠. 쌤이 잠시 끄집어 내왔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주고 결국엔 차렷 자세, 이렇게 발 뒤꿈치가 이렇게 모이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선은 정면보다 약간 아래로, 이렇게 정면 딱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 15도 정도, 이렇게 10도에서 15도 정도 아래를 봐줘야 되고요. 남자는 가지런히 하여 바지 재봉선에 붙인다. 또 이상하네요. 그쵸? 왜, 결국에는 여기 재봉선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공수 자세를 하래요. 쌤이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공수 자세로 갑니다.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하도록 하여 단전에 놓는다. 결국은 배꼽의 위치. 발은 붙인다. 이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정말로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 또한 아이 컨택하여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이거는 이제 표정은 어떻게 짓는가라는 건데 여기서는 아래를 보라며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는 또 아이 컨택을 하래요. 이거는 대기 자세가 끝나고 났을 때예요. 그리고 입 운동을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말을 갑자기 하면은 말이 잘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깔끔하게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자격증 책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입을 크게 움직여주면서 아, 에, 이, 오, 우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바람을 잔뜩 넣어서 이렇게 근육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좌우 위 아래로 바람을 넣어서 움직여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정, 그리고 눈 운동도 위로, 눈썹을 이렇게 위로 움직여주고요. 아래로 움직여주고 눈동자도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고 웃는 얼굴 항상 이렇게 쌤도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웃는 얼굴을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10초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는 얼굴 연습 10, 9, 8, 7, 6, 5, 4, 3, 2, 1. 웃는 얼굴 연습 잘했어요?
만약 못했다면 다시 대강기에서 하세요. 그리고 만약 어려우면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아이 컨택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할 때는 맨 처음 인사는 보통례로 한다라고 했죠. 보통례 30도 인사 이렇게 해 주시고, 손은 대기 자세와 같이 오른손이 위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자 경우에요. 남자 왼손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손은 앞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모아서입니다. 모아서 양손으로 붙이듯이 가지런히 배꼽에다가 이렇게 엄지가 하듯이 해가지고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을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목소리로 해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습하기를 직접 연습하고 동영상으로 이 정돈한 모습, 여러분들이 교복 입은 모습, 그쵸? 교복 입고서 찍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실습 매뉴얼을 따라서 한 거를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쌤한테 보내도록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쌤이 그 밑에다가 열 거니까요. 바로 가입을 해서 그거 지금 쌤이 연습하라고 한 것들 바로 해서 언제까지 올리느냐? 오늘 배우는 날 금요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금요일 7시 전까지, 저녁 7시 전까지 올리도록 하고, 7시까지 안 올린 학생들은 쌤이 그냥 결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실습하기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쌤도 뭐 같이 보면서 하면은 바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7시 전까지입니다. 분명히 말을 전했습니다. 이 수업 배우는 날 7시 전까지 무조건 올리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이제 이론형 수업에서 분석하는 이론형 수업에서 우리가 실습형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습하는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생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고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네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13일 날 이제 얼굴을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